정도 딸을 정도 양도 부침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망갈 양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도로 이제 나무가 잡혀 있는 거죠. 이 양분이 이런 게 끝내 비가 좀 와가지고 몇 개 더 나온다 싶으면은 이제 공간을 더 채워버려. 가장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원래 뿌리는 좀 더 많이 자랐구나 싶어가지고 옆에 한두 개 수지를 더 받았거든. 그러면 거의 되면 이제 또 이 길이가 줄어들어. 주지 받아보면 전 주지를 갱신하기 때문에 주지를 받아보면은 이 나무 힘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아래쪽에 이런 거 살아 있잖아요. 살아 이 약한 가지도 살아 있어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놔버려. 이렇게 딱 매놓고 끈으로 이쪽을 당기든지 딱 매놓고 요쪽에 잎눈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게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런 가지잖아요. 이거 잘라 놓아도 그게 주지 역할이 돼요? 내가 생각은 하건데 요 나무 정도 수세되면은 요것도 2m 정도 빠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조건이 뭔가 하면 1년에 빠지는데 요렇게 놓아야 빠져요. 요거 잘라 놓은 자리에 햇빛이 들어가는 들어와야지. 상황에서만 빠져요. 조건은 햇빛이죠? 햇빛이 들어가면은 고래 빠지는데 만약에 금방 여기 있으면은 잎눈이 나오다가 망가져 버려요. 요게 1m 이상 빠진다면은 이 나무가 수세가 안정이 돼 있는 거고, 요거 막아놨는데 요거 잘라놨는데 요게 망가져서 버린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뿌리가 벌써 상해가지고 수세가 쇠약한 상태이죠. 요걸로 저는 항상 판단을 해요. 요런데 몇 개 정도 막아놔요. 이런데 자리 이 주간 가까운데 이 주지로 갱신할 수 있는 위치 있잖아요. 이런 거 갱신하기 좋잖아요. 여기 잎눈 보고 잎눈 하나도 없네. 밑에 요 하나 있네. 잎눈 보고 이렇게 여기도 여기 잎눈 있잖아. 이렇게 잘라놔요. 주지 근처. 그러면은 이거 중에 직립되어 있는 거 한두 개는 2, 3m 빠지거든요. 3m 자라요. 자라면은 이 나무는 이 결과지에 순이 하나도 안 빠지고 있어도 나무 힘이 없는 건 아니거든. 이제 그런 상태가 뭔가 하면은 열매는 키워낸다는 거예요. 순이 하나도 안 빠지는데 열매는 키워도 안 커요. 이제 그걸로 이제 항상 수적 판단을 해요. 도장지 가을 전정 하는 게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자른다면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힘든 나무고. 제가 강의를 들어봤을 때 저걸 주지로 만들 수 있다고 교육하신 분은 아마 우리 박 대표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들어보면서 이 나무 성질을 이제 나무 편에서 이해를 해야 돼.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저렇게 키우는 가지가 저기 하나 있어요. 예. 저게 죽어가지고. 샘플로. 예. 저희가 손 가보면은 견학 오실 때마다 이래 하나씩 잘라 놓기 때문에 나무마다 3개는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저 상황에서 이게 죽어버려서. 그래서 됐다 해가지고 키우는 거. 그런 식으로 주지 갱신이 언제든지 가능한데 이게 뭐 1소 조금 되는 거 이거 1소 된다고 이거 하고 뭐 손 보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계속 하는 사이 잠깐 하면은 저걸 이거 갱신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계속 좋은 사례를 만들어 놓으신 소면이 교육받지 마.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교육생입니다. 매일 유튜브를 봐요. 선생 유튜브를. 유튜브 이름이 뭔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다른 분이 이제 저희 농장에 와서 찍어 가신 거지.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잎눈이 상남하고 원장 이름을 이분 그 박준규님, 박준규님, 균이요? 예. 있고 균가 박준규. 한 가지 할 싶으면 이런 거는 잎눈이 없는 유튜브 보면 알았어요. 이게 떨어지는 거 다 꽂는 거. 신랑은 예. 그 매일 봐 매일. 근데 군대를 어디 가시라고 왜 또? 가운데 오늘이 이제 밭을 하나 밀었거든요. 그래서 예, 하우스를 한번 지어볼까. 날씨가 그잖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겨드랑이 여름 피부 가까운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블루베리는 제일 농장이었어요. 이거는 익는 맛 어디에요? 요 가까운 데는 익는 맛 그냥 면이고 저번에 저 혹시 제가 안 가봤어요? 가본 것 같은데. 오시는 거 모르겠어요. 사모님 저기서 뭐 대표가 이번 땅에서 나는 예전에 수업이 여름에 제가 하기 전에 무대도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저희는 다 이제 경공이거든요. 항상 장마하고 겹쳐가지고 추수하게 이 바디코너 쪽으로 계속 쏟아가 당기는 것 중에 일부를 있는 거거든요. 이쪽을 수력을 하기 때문에 일부를 못 써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매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 문이 나오면 이렇게하고 저렇게하고 하면은 그 양분이 이렇게 일매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계속 그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놓고 몇년 되면 이렇게 그만씩 나올 때 그만씩 나오면은 그 도장지를 아까 같이 10년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러면 이 수건 만큼 이 밭도 배수가 그다지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이게 옛날에 아버님 때 심은 거. 세개를 눕혀가지고 만들어 버리면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 나무를 어떻게 처음부터 하기 싫으면 게을러. 그러면은 아까 큰 나무에서 아까 다 식사하고 큰 나무에서 아까 저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이런 예비 주지를 할 수 있는 거를 놔둬야 돼요. 저는 아까 이 수세를 이제 판단하는 게 요런 결과지 요 안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요거 잎눈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잘라 넣었을 때 이게 한 1m 이상 2, 3m 자라면은 여기 순이 하나도 안 나와도 이 나무는 수세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열매를 다 키워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두세 개 잘라 놓으면은 이런 걸 언제든지 이거 눕혀가지고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큰 나무도 이제 품종 갱신을 안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간이 좀 늙어도 이 중간 부위에 여기 원 주간 가까운 부위에 이거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그 중에 한 70%는 이것처럼 자라요. 그러면은 한 3m, 4m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돈이 되게 급하면은 이거를 이 주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밑에 수확을 해요. 하고 한 해 수확하고 나면 이게 4m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 이듬해 이거를 다 잘라버리면은 이게 한 10개 되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손실 안 보고 그대로 원래 땄는 만큼 내년에 그대로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품종 갱신을 해도 되고, 품종이 아니고 그거 이제 그 같은 품종을 나무만 주지만 바꾸는 거죠. 그래 갱신해도 되고, 품종 바꾸는 분 중에도 제가 가르쳐 드려 놓으니까 여기다가 눈접을 다 붙여가지고 한 열 몇 개 눈접 붙여가지고 그 중에 이제 크는 놈으로 키워가지고 그 사방 눕혀 이렇게 다 눕혀 주시 있는 쪽으로 다 눕혀가지고 잘라내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나무 성질을 알면은 응용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인데 뭐 조금 이 성격 급하신 분 보면은 품종 안 좋고 조금 안 좋으면은 정아이가 포크림부터 부릅니다. 드러내버리고 또 심어요. 이게 GR 맞춰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경봉이에요. 12년 정도 써먹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봉밖에 밑에 뿌리 수명이 몇 년이 가능합니까? 심어놓은 거는 제가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백 품종을 저희 아버님이 심은 거를 여기니까 몇년 하도 심은 거를 제가 45년 될 때까지 키워봤거든요. 주지만 갱신하면 주식을 갱신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만한 데다가 네. 다 고정을 해가지고 새순을 다 받아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뿌리도 같이 상하는 건가? 아니,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잘라버리면은 뿌리 중에 일부는 상해요. 뿌리가 상하는데 이거 유지는 하면서 예, 주지가 새로 자라면서 상했는 만큼 다시 또 회복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접을 다 붙여놨어요. 품종 개량하려고. 예, 예. 탄저가 너무 심하니까 탄저 좀 적은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원래
원래 한 이만큼씩 자랐거든요. 예, 가늘고 길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를 주변에 이거 좀 수확 덜하고 잘라내고 잘 키워놨는데 예, 그 대신 이게 뿌리가 견뎌주냐 생각했는데 뿌리가 그래 오래 가네요. 한 예. 40년 가네. 제가 45년까지 딱 하고 빼냈거든요. 사과밭에 야채기가 힘들어가지고 빼냈는데 그때까지도 품질은 이제 이 주지만 새로 딱 바꾸니까 미백인데 당도가 우리 제가 농사 짓는 품종 중에는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그거만 바꿔버리고 주지만 딱 갱신하고 그거 나니까 괜찮네. 당도가 올라오더라고요. 고접해도 뿌리가 한 40년 가니까 이런 나무에 고접해서 세수 받으면 괜찮네. 근데 그 조건이 이제 이게 논토양이나 이게 토양 조건이 점질토라서 뿌리가 숨을 못 쉬는 토양인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뿌리가 숨만 쉴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최근에 가수원 만든 게 복숭아 나무가 책에 보면은 이제 포도만큼은 첨건성이 아니라도 주 뿌리 분포가 30cm 정도에 분포하고 깊이 안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책하고 이게 다른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 우리 쪽은 대구 가깝다 보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아파트 지하 터프기 공사하면서 안반 깨가 나오는 거를 전부 이 인근 농지에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복숭아 농사 짓는 입장에서 고맙죠. 그게 공짜로 갖다 주니까 논토양에는 지력이라서 배수가 안 돼가 나무 심어 놓으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몇 년 지나면 죽어버리고 이런데 그거를 밑에 한 1m 넣고 그 위에 페토를 한 50cm 넣어 놓으면은 복숭아 나무 잘 되거든요. 뿌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 그걸 해가지고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정식 해놓고 가에다가 이제 묘목을 만든다고 쭉 심어놨다가 접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봄밭에 옮긴다고 삽으로 캐보니까 뿌리가 어떤가 하면은 잔뿌리가 하나도 없이 우엉뿌리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거 한 50cm 파도 잔뿌리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찌꺼으로 일본 우엉같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파보니까 밑에 바위 있는 데까지 찌꺼입니다. 잔뿌리 하나도 없이. 그게 이제 복숭아 뿌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복숭아 나무 뿌리가 첨건성이 아니고 복숭아 나무 뿌리가 이제 우리가 내습성이 수분에 약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뿌리 이 토양에 공간이 있는데 그게 물이 차버리면은 공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있는 데는 공기가 못 들어가니까 복숭아 나무가 못 자라는 거더라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밑에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 있는 대로 뿌리가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1m고 들어가요 속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성질이 복숭아 나무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전부 이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것도 표토를 50 이상 정도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이 층이 뿌리가 못 뚫고 들어가더라고. 1m 성토에 넣은 거는 이제 밑에 돌이 있어도 하나 많아요. 뿌리가 여기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다 가버리고 오래 못 가고 50이나 40cm 정도만 성토를 했을 경우에는 뿌리가 깊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TR률 때문에 지상부도 똑같이 이래 힘이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위에도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 나무 수명이 빨리 망가지거나 나무가 잘 안 되는 과수원 보면은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는 상황인 토양이 많아요. 이제 그런 조건은 이제 이게 나무 크는 것도 10m씩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 60m 크면 더 안 자랍니다. 뿌리가 못 자라기 때문에 위에도 못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자랄 수 있는 조건만 되면은 위에는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뭐 수명은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약간 사질토에 같은데 거름을 많이 주면 거기가 좋겠다. 네, 나무는 잘 크는데 그 진종호 씨 가수원이 완전 사질토거든요. 근데 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비만 오면은 자꾸 다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땡기고 진용호 씨 같은 데잖아. 너무 원래 같은 경우에 농사 진짜 잘 돼요. 원래 같이 비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열매도 좋고 뿌리도 좋고 진짜 잘 되는데 수확기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 말고도 또 옆에 하나 있는데 이 모래 땅에는 특히 심해. 이게 뿌리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땡기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비가 오는 경우는 정상 수확할 수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열매가 낙과가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공간이나 이렇게 해서 밑에 배수 조치가 됐으면 좀 나은데 예, 됐을 경우는 좀 예. 배수가 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장애가 있어요. 이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이거 잘라놓은 것도 전부 보면 다이 단풍 이거를 두고 다 잘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나무보다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2배로 굵어지는데 이거 놔두고 다 잘랐기 때문에 비교적 도장지들이 굵게 안 나와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절단했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덜 나왔고, 그 다음에 병에 나오는 도장지를 이렇게 이용했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잘라놓고 연결가지를 이용하면은 이거는 계속 아예 안 먹어지고 계속 수하고 살고. 집에 도장지를 주로 이제 사용해가지고 결가지를 받아 넣으셨고, 가능하면은 센 거 있잖아요. 센 거 이런 거를 정리하고 밑에 거 이런 거를 정리를 하되 여러 정리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요거 공간을 조금 놔두고 정리를 하면은, 근데 아래쪽으로 있는 거 이렇게 놔두면은 열매가 맺혔을 때 이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안 되고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이런 거 위에 있는 거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라 놓으면은 이쪽에 열매가 착화가 돼도 열매에 상처는 안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지를 해주면은 나무 이 모양만 이 도장지를 가지고 열매를 섭심해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을 하고 계시거든. 최대한 도장지는 힘을 갖기 때문에 부서지나 하여튼 이런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가지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농사 짓기가 수월합니다. 조금 더 확보를 하면은 도장지가 이제 째기 때문에 훨씬 덜 나오고, 그다음 열매도 훨씬 좋아지고, 그런 거를 한 참고만 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우도 요거하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버리고 요거를 이용해도 되고, 밑에 결과지가 많기 때문에 말랐네. 말라 죽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열어가지고 이거 2개 자르고 이용하면은 샷발만 조금 찍히면 이게 이런 식으로 아예 안 굵어지고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응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를 아까 진짜 제가 1년생, 2, 3년생 전정하듯이 굵은 거 다 잘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나무는 이제 그나마 단가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되게 그거 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도장성 가지만 자르고 결과지는 이 정도로 힘 빠지면은 이렇게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든지 이렇게 절단해도 이거는 더 이상 굵어지진 않아요. 이 정도 힘이 잡힌 가지는. 이제 1년생의 그런 가지는 이렇게 자르면은 굵어지지만은 이렇게 힘이 안정이 된 나무들은 그렇게 굵어지진 않고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많이 복잡한 데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도장지하고 저런 것만 이제 정리해주고 그대로 수확하면은, 이게 이 생각만 하면 돼. 많이 자르면은 많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잘라내는 것만큼 거기에 보태가지고 20, 30% 더 자란다고 생각하면 돼. 여름에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쓸데없는 가지만 자르고 나머지 가지는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지끼리 이제 경쟁을 안 하는 정도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걸 하니까 아닙니까? 아까 여기 말대로 잘랐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다 대놓으면 상관없잖아. 그렇죠. 상관없죠. 대놓으면 예, 상관없잖아. 예, 상관없어요. 그래 하면은 밑에 게 훨씬 덜 자라죠. 예. 여기에는 그럼 몇 개나 붙이고 요거요? 예. 한 개 내지 2개. 한 개, 네 개. 예, 예. 이 결과지가 많으면요, 일반 나무에 이 중상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결과지 하나를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 많이 달아봐 3개 아니면 2개 정도만 달잖아요. 근데 요로 생각하고 착과를 시키면 돼요. 근데 이거는 상가지가 여기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여기 하나씩 다 달아버리니까 이제 과다 착과가 제일 문제가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 키우던 대로 생각하고 여기에 다는 기준 정도로만 생각해서 착과시키면은 이거보다는 큰 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보다 보통 2배, 3배 갈아버려. 이렇게 가르쳐 드려놓으면.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만 착과만 안 시키면 다 키울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뭐 궁금하신?
이래 밀식될 때는 가운데 한 나무 없애는 게 나아요. 이게 최대한 멀리 가도록 만들고 가운데 가운데 없애고 키우는 게 훨씬 더 덕입니다.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 잘라보고 저기 잘라보고 하다 보면 나무가 망가지거든요.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뭘 했냐면 지금 요놈을 하나 쭉 튀어나왔잖아요. 네. 튀어나왔는데 얼마 요놈을 비워보면 수확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요놈 한 가지를 비워 양쪽으로 튀어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싸움을 해. 이 올라갔는데 배버리고 한 1년 정도는 따먹고 그 뒤로는 완전히 드러내고 이러면 돼요. 이제 그러면 요놈을 만약에 두 가지를 푼다고 하면 요걸 없애고 저 양쪽 이치를 키웠단 말이죠. 그렇지, 예,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이런 주지 같은 경우는 좀 새로 받은 거잖아요. 결과지 얼마나 이쁘게 났어요. 저는 이런 결과지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런 데는 뭐 적심을 할 일이 있나, 뭐 열매만 자꾸 생산해주고 크게 지 먹고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도장지도 없고 계속 그것만 해주니까 이런 상태가 가늘고 긴 이런 주지가 제일 좋아요. 홍천 가니까 전체 과선을 요래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강의도 안 가는데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농사 짓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 찍었을 때부터 지금 6년, 7년차 됐던데 진짜 이런 가지도 몇 개 없어요. 완전 단가지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처음 시범 자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빡빡하게 보다 더 많이 있었는데 나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런 주지를 새로 다 만들면 돼. 요거 바꾸는데 길만 2년 다 돼. 안 좋은 나무 계속 붙들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한 6년, 7년, 8년 넘어가면은 안 되는 주지 그대로 놓고 짓지 말고 갱신을 하십시오. 이런 데도 한 개, 이런 데도 한두 개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게 촘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1.5개만 달아요. 짧은 거 한 개, 긴 거 2개. 아, 그러면 거의 뭐 한 13, 14가 안으로는 거의 도로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 2개, 요거 3개 달면은 이제 16, 17까지 나오고. 이제 그런, 이제 잠깐 수로 조절하면 돼. 팔로에 맞춰서 하면 돼요. 팔로에 맞춰서. 이 나무가 왜 이렇게 꼭 bombo처럼 할까? 이 뿌리가 제대로 못 뻗기 때문에 그래. 뿌리가 약간 점질이거나 뭐, 그럼 여기가 물이 잘 안 빠지는 걸까? 이제 땅 성질이 좀 이래 점질이 많이 섞여 있거나 배수는 잘 되더라도 땅 성질이 이제 이 점질이 많고 통기가 좀 덜 되는 토양 성질인 경우에는 이런 게 더 심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심었던데 다시 심는 경우에는 이게 많아요. 이제 이게 수지균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쪽에 가면은 이런 게 많거든. 이게 한 10년 넘어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심고 한 3, 4년 지나면 벌써 이렇게 돼.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끗하면은 토질이 맞은다 이 말인가요? 이제 뿌리가 튼튼하면은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이렇고 뿌리가 이제 이게 뿌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못할 경우에는 위에도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죠. 가장 원래는 다 이래야 돼요. 네, 이런데 일어나는 것도 종이장처럼 이게 우두두두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조금 얇고 넓게 그렇게 일어나는 게 가장 뿌리 환경이 좋은 나무.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런데 이상이 뿌리 땅 속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기 우리가 나무 보면 눈물 난 것처럼 네. 애기 막 떨어지고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그거는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나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장마 때 보면 수지가 한 번에 싹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군데군데 수령된 나무가 여기 방울방울 어쩌다 맺히는 경우도 있고 원인이 다 달라요. 그래고 이런 부위에 또 나오는 수지가 있고 보통 이래 거친 부위에 나오는 거는 이제 복숭아 유리나방이 가해를 했을 경우에 특히 이제 지금부터 해서 봄에 꽃필 때까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한 7년생 미만 이런 반질반질한 나무에 7년생 미만에서 이래 방울방울
나오는 거는 거의 보면은 그 복숭아 나무 좀이 먹었던 자리 구멍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유형이고, 그거 외에 이제 나무 전체나 주지 하나에 많이 나오는 그거는 이제 수지병균에 감염된 거예요. 물 빠짐이 안 좋아서 또 그럴 수도 네, 있다는데. 물 빠짐이 안 좋은 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피도 이렇게 같이 안 이렇고 이런 색깔이 아니고, 물 빠짐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는 수피도 이렇게 거칠면서 그렇게 나와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위에까지는 안 나오고 될 수 있는 밑에서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제 번지죠. 그 근데 약은 최근에 없어요. 또 뭔 약 쳤다 그랬지? 최근에 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원래 과제 들어갔다 그러는데, 일본서는 지금 뭐 세균으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 이 나무 전체에 녹색 물이 쭉 나오면서 말라 죽어버리는 병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한 6, 7년생 미만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 지역 기준으로 나타난 지 한 6, 7년 됐어요. 근데 그거 일본에서는 지금 분리 배양해 보니까 이제 세균 종류로 무슨 균이라고 뭐 이름 못 외우겠는데 그걸로 나왔는데, 이제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연구에 들어갔는데, 확실한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이 지나간 자리에 감염이 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역병같이 물에 이제 세균이나 뭐가 있지 않나 추측만 하고 있어요. 이제 연구해 보면 알겠죠. 혈액암이구만, 혈액암. 예. 여기 그 품종 갱신할 때 말입니다. 예, 예, 한 10년 된 놈 이제 파내잖아요. 예. 파내고 이제 거기다 심을 때, 요 구덩이를 파갖고 거기다가 황토 유황을 좀 뿌리고 오면은 균이, 죽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을 때게. 근데 그거는 이제 파내고 네. 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정답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그래요? 좋다, 저러면 좋다 하는 이제 개인의 경험상 하는 경향만 나오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이 기저현상 일종인데, 복숭아 나무의 뿌리에 무슨 뭐 독소가 청산가리 독소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안 캐내고 두지만 다 잘라내고 주관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제 갱신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 캐내고 황을 넣든지 아니면은 그 바실러스균 미생물을, 바실러스균이 참깨나 이런 데는 참깨가 연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실러스균을 넣어가지고 심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걸 제품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작에 좋은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조금 호전된다는 좋은 경향이지, 이제 그거를 100% 이제 된다고 뭐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이제 아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여기 그냥 안 파내고, 예, 예. 거기다 송금 그 밑에가 뿌리가 이제 죽으면서 가스가 차갖고 옆에서 잘 안 자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같은 구멍에 심으면 안 자라는데 조금만 띄우면은, 그러니까 옆에다 그러니까 파내고 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파내고 심는 분도 있고, 네. 그냥 해가지고 심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조건이나 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도 파내고도 심어봤어요. 파내고도 심어보고, 지금 하우스 안에는 이제 파내면은 기둥을 빼야 되거든요. 너무 굵으니까, 기둥보다 굵으니까. 그래서 이제 잘라놓고 그대로 하는데, 제가 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나 지금 조금 잘라냈거든요. 한 이만한 된 놈을. 근데 이제 저도 이만한 거를 예. 지금 잘라내고 옆에 심어놨는데, 포크를 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파내는 것도 오히려 더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제대로 뿌리까지 다 털어냈다고 하는데도 심어보면은 3, 4년 돼가지고 수지 막 나오면서 막 망가지는 그냥 과수원이 많았어요. 때까지. 안 파내는 거면 더 수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안 파내고 심는 과수원인데 그런 경우가 또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농장 같은 경우도 예. 한 10몇 년 된 거 있는데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만 놔두고 다 심은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대체로 이쪽이 경과가 제가 본 판단에서는 이쪽이 경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캐내는 것보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다
뭐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잘라내고 줄을 바꿔가 심으면 또 되고, 예, 안 파고. 예. 양쪽 끝에 보면 저는 하우스에 어떻게 되나 그러면 6m 줄인데 나무 사이가 2m거든요. 2m인데 사이에 심어놨어요. 아, 저는 지금 현재 6m, 7m를 심어놨거든요. 예. 한 10몇 년 됐는데, 고목이가 품질이 안 좋아서 바꾸려고 그래갖고 지금 다 잘라내고, 요거만, 요런 건 놔뒀어요. 그래서 팔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2m 사이에 심어놨는데도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토양 조건보다 뭐 다른 조건도 많이 좌우되는데 위에 나무가 있고 이러면 더 안 자라고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는 또 잘 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 또 갈등 생기네요. 2m마다 심으셨다고요? 네. 인천에도 갈등 생기지. 요거 주지가 내가 아주 한 가지만 3m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만 합니까? 한 가지만 있죠. 아, 예. 자, 이런 결과,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결과지만 있는데, 근데 이게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20한 7, 8년 전에 두 개만 키우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2번은 안 돼요. 나무 풀이 계속 자라는데 뭐 이것만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개 하다가, 4개 하다가, 지금은 새로 2m 심어놨지만 3년만 했거든요. 그리고 2m 사이에 다 베내고 4m 했다가 결국 6m로 할 겁니다. 6m. 선생님, 노무 심을 때, 네. 파고 심습니까? 그냥 이렇게 밑둥 만들라고 얇게 파서 흙을 좀 많이. 테이프 안 넣고? 그런 거, 지금 유튜브도 나와 있지만, 태비가,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우리 윗대 어른들은 사과나무를 심어도 구덩이 1m씩 파가지고, 50cm 파가지고 밑에 석회 넣고, 흙 넣고, 태비 넣고, 그래가지고 흙 넣고 다시 나무 심고, 일본 지금 아직도 그래 해요.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완숙 태비가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도 안 나오는 완숙 태비가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완숙 태비를 구할 데가 없잖아요. 포대에 담긴 태비는 다 미숙 태비입니다. 100%. 그거 만약에 그래 넣으면은 나무 다 죽어요. 하나도 안 살아요. 그럼 그게 한 5년 묵은 것들. 그 집에 재놓고 완전히 묵어가 냄새 하나도 안 나는 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넣어도 돼요. 되는데 묵었다고 해서 근데 그럴 바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어놓고 위에다 많이 줍니다. 그게 이게 결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 봉지태비를 흙하고 로타리처럼 섞어서 먹는다. 부숙이 안 됐으면 상관없고 어차피 의미 위에 주는 거는 상관없고 안에 속에 넣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로타리처럼 섞어. 로타리 쳐도 속에 다 전부 그게 아니,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마이스 다닐 때 배울 때는, 조국행 씨나, 한회장님 하면은, 테이블을 한 번도 5년 동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교육 받으러 갈 때.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조국행 씨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거 파갖고, 그거는 뭐, 차로 한 차씩 테이블을 붙인다 하더라고요. 라고 직접 갖다 놨어. 라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5년 동안 테이블 한 번도 안 하고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예. 복숭아나무 심어보면은 힘이 남아 돌아요. 형님은 지금 빼먹었는데 그 조건이 첫째 완숙 탭이었고 그렇게 완숙 그리고 난 뒤에 탭을 넣고 나무나 바로 심는 게 아니라 1년간은 예정지를 만드니라고 거기다가 이제 뭐 수단과 가서 이렇게 심어서 지난 이후에 심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어느 정도 완숙된 것이 들어갔고 또 1년 동안 그 땅 안에서 다시 부숙이 다 되고 하고 난 이후에 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토 있는 데는 1m 뿌리 들어가더라고. 그런 조건이 아니라도 토양만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심어가지고 위에 탭이 냈는 것도 뿌리가 거기 밑에까지 다 들어가요. 밑으로. 표토만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간다니까요. 아예 먹을 거 없는 게 땅에 먹을 거 없는 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작물 예를 들어봐요. 먹을 거 없는 땅에 이게 가해들은 잡초 같은 경우는 캐보면은 뿌리가 1m씩 이래 50cm 깊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우스나 이런 데 일항 만들어가지고 로타리 쳐가지고 일항에 심었는 작물들은 보면은 물 주고 뭐 주고 하니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뿌리가 여기 다 있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조건이 좋을수록 뿌리는 멀리 안 갑니다. 조건이 안 좋을수록 뿌리 멀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위에다가 다
테이프를 하지 않습니까? 예. 물 주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파보면 다 뿌리가 있더라고요. 예. 독도 뿌리가. 예.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영양을 빨아먹으려고 테이프를 묻다 주니까 목으로 올라온가 봐요. 예, 위에도 그러니까. 있지만은 예. 이제 그게 이제 퇴비 때문에도 위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토양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서 위로 올라오는 게 경향이 더 많아요. 속에 들어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제 토양 성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 기둥에서요. 우리가 배우기에는 뿌리가 요 1m 반경 내에 잔뿌리들이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 가지 끝까지 뿌리가 뻗어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현대남 교수가 그랬나? 요 1m 반경 내에 걸음을 넣어도 된다. 여기 아, 어제 교육받은 거 했잖아요. 어제. 아니 우리 그 저기 마이스터 교육 받을 때도 어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비료 중간에 전문가하고 이렇게 되지. 비료 전문가 토양 비료학 전공했는 교수님하고 생리 전공했는 분하고 말이 다 달라요. 들어보면은 다 다른데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전면 시비하거든요. 이제 나무 주간 가까이 안 주고 멀리 줍니다. 저는 이제 뿌리를 멀리 이제 쪽으로 조금 유인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멀리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이 이 판단을 해야 돼요. 토양 조건이나 이런 게 집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퇴비를 지금 매년 하신가요? 아니면 저 작년에 하나도 안 하고 원래도 좀 냈어요. 그럼 또 유박하고 일반 우리 저렇게 봉지 퇴비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유박이라고 유박을 내면은 이제 함량이 높아가지고 좋기는 한데 단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계속 저는 유박 위주로 했는데 이제 원래는 신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10,000원 정도 하니까 예, 이제 9,000원 정도, 정도 1,000원 보조되는데 하니까 작년에도 한 500원 그러면 얼른 말해서 지금 저 봉지하고 유박하고 한다 그러면 저곳은 한 2년에 한 번씩 한다 생각하고 뭐 유박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 박으면서 사과도 그래 하거든요. 나무 박으면서 힘이 좋은 나무는 지금 사과밭에 가도 30년 가까이 퇴비하고 비료 한 방울도 안 준 나무도 있고 근데 수세가 딱 잡힌 나무는 해마다 많이 먹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퇴비 살포기로 전면 살포할 때는 이 유기물만 있는 거 있잖아요. 버섯 배지 같은 것을 좀 고갈하기 쉬워가지고 그걸 주로 사용하는데 그거는 전면 깔아버려요. 유기물 공급 차원에서. 그리고 유박이나 이런 거는 필요한 나무만 줍니다. 다 전체적으로 도장지 쭉쭉 빠지는 나무에 유박까지 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줘도 몇 년간 힘이 남아요. 배부른데 자꾸 입 벌려가지고 이제 밀어 넣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얼른 말해서 나무가 수세가 좋으면 예. 퇴비를 안 해도 안 상관없고 굶겨도 되고요. 얼른 말해서 딱 그거에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나무 수령이 15년, 20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많이 해도 되더라고요. 그럼 저기 저 일반 우리 추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가을에 이제 예. 과수 해놓고 감사비. 그러면 그 추비도 그걸 매년 해줘야 되나요? 감사비도 열매 생산한다고 고생했는 나무만 주면 돼요. 열매 생산하면서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고생 안 했는 나무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매 생산한다고 골병 들은 나무만 추비가 필요하지. 우리 과수원에는 추비 필요한 나무 한 나무도 없어요. 순이 하나도 안 빠지지만 추비 내 생각으로 이제 나무가 추비 달라고 하는 나무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없다고 판단하는데 뭐 크게 나는 화학 비료는 아예 이제 한 30년 가까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농협에서 저거 주잖아요. 그거 환원사업 비료. 또 지금 세 파레트 아직 재놓고 그대로 있는데 그걸 이제 감나무나 이런데 막 줘도 남더라고요. 혹시 열면 시비는 하시나요? 혹시 열면 시비는 우리 칼슘 비료나 우리 마그네슘 비료 백조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체 이렇게 미백이나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종류만 칼슘 시비를 일부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봄에 되게 춥거나 뭐 하여튼 일기가 안 좋을 때 잎 전개할 때 보면은 노랗게 얼룩얼룩할 때 나오는 해가 있어요. 그런 해는 이제 마그네슘 연면 시비를 한두 번씩 해줍니다. 그거 외에는 일반 연면 시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강사님이 가시길이 멋이니까 네. 질문 2개만 더 받고 이제 끝내는 걸로 하시죠. 네. 나는 초상권 돈 줘야 돼. 유튜브에 나가나? 나도 나간가 유튜브에? 아니 그냥 찍어놔요. 이제 거의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활용. 아니,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걸로 이제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